우리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알아보고 연애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와.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일 많이 말해요. 그리고 또 결혼했지만 이제 또 하실 분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 준비에 돈도 많이 쓰고 신경도 많이 쓰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해요. 뭐 예물 같은 거로 사실 치사하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그 예물을 그렇게 막 매일 하진 않죠. 어때요? 그 목걸이하고 반지 세트로 디자인 거지 같은 거 그거. 못 본 지 한 3년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앨범 찍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자주 봅니까? 보면 화가 나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뭔가? 그래서 저는 결혼에 연관돼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이라면 저녁에 의자 사지 마라. 저녁에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인대요. 배고플 땐 장 보지 말래요. 이건 먹는 거니까 바로 아시네요. 먹는 거에선 다 맛있어 보여. 전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배고플 때 장 보면 실제 많이 사거든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울 땐 연애하지 말래요. 왜냐면 자기랑 정말 잘 맞지 않아도 웬만하면 만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는 홀로 설 때 연애하고 의자는 오전에 사고 장은 배부를 때 보고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죠. 그리고 연인이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많은 이유를 뭐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 결혼하고 2년, 3년, 4년, 5년 살아볼수록 남편이라는 어떤 이 인간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내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언어 체계가 다르고 또 내 말을 좀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얘는 뭐야? 한번 제가 여성의 심리 소개해 볼게요. 여성분들이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대부분의 여성은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어때요? 오,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가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살을 빼고 싶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안 빼요. 입맛이 도니까 빼고는 싶은데 자꾸 입맛이 돌아요. 자, 그러면 여성들이 나 좀 많이 쪘지? 라고 남편한테 물을 때 뭐라고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야, 나 많이 쪘지? 라고 할 때 남자들은 그냥 아니면 여기서 머뭇거려요. 이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 언어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 안 쪘어. 아유, 딱 좋아. 자기야, 너무 마르잖아?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근데 자기 키에는 지금 68kg가 좋단 말이야. 좋아. 이렇게 말해도 여자분은 다 알아요. 근데 기분 좋아. 그 기분 좋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다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럼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오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마. 잠깐만. 가면 죽어. 빨리 사과해. 그럼 이제 남자가 이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 이러면 되는데 가도 돼?
나 네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더 열받게 돼 있어요. 아, 말을 못 알아먹네 이게.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 겹치기 시작하면 아, 우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 사인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소통의 1번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여자분이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오빠 나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분홍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여자분은 이미 자기가 뭘 살지를 찍어놨어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만. 둘 다 이쁘답니다. 다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거나 자기의 뜻을 굳히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소개할게요. 섬세한 거래요. 맞아. 내가 흘리듯이 말하는데 그걸 기억해내고. 뭐 이렇게 딱 옷 입고 왔는데 옷 너무 색깔 너무 잘 어울리신다. 맞아. 약간 자몽같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자몽을 자몽은 아니래요. 자몽 안 자몽은 같아, 아니야. 이거는 자몽 안 자몽은 같아. 빼달래요. 자몽은 네, 빼달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남자끼리 친하다라고 하는 사이에서는 디스를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방식을 여자한테 쓰는 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야 바지 너무 좋은데 와사비처럼 이게 와사비처럼 이게 자기야 자기 근데 옛날에 몸매 장난 아닌데 지금 장난꾸러기 됐네. 이런 개구쟁이 같은 이런. 남자는 이게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넌 자기가 특별하니까 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건 남자끼리의 언어를 이성에게 써버리는 남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이성적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대요. 의욕을 샘솟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흥분 물질. 그냥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쳐가지고 호르몬 나와가지고 막 집에 가다가도 자기야 이러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성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생활 해보면 남자가 계속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변했다고 계속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오빠 변했어. 그럼 이제 남자는 그냥 피곤하다. 나 진짜 좀 피곤해. 그럼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막 도파민이 나올 때 막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막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진짜 어머니 잘 살게요. 그리고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종자가 똑같네요, 어머니. 근데 그런 집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꾸 너무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 가서 삶을 살기 어렵거든요. 해봐야 구경입니다. 해봐야 관광.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사실 우린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모국어가 좋은 남성에게 베팅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이 남자는 원래 자기 언어를 쓴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그럼 모국어 확인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영향을 준 스승. 이 남자가 많이 본 책, 영화, 음악, 도대체 뭘 듣고 자랐는지. 이 사람의 언어값이 뭔지. 그거를 보시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죠. 그래서 오늘 결혼 전에 연인으로서 여기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결혼 후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장례를 6개월 텀으로 연달아 치렀어요. 한 번으로도 벅찬 큼지막한 일들을 연속으로 겪은 거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편찮으신 양가 아버님들을 돌보느라 신혼생활은 잠시 미뤄둬야 했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 중입니다. 시작이 특별했던 만큼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김창욱 쇼 리부트가 저희 부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견디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네. 마음을 아까 잘 정돈 중이라고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괜찮아요. 마음을 잘 정돈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제주도에서 상을 치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토크쇼를 진행한 거를 제작하던 그 사장님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보는 사이였어요. 이제 싸웠으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오셨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상가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틀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사실은 어떤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힘들 때 통하는 건 비언어적 언어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래요. 아니면 그 시간을 함께한 거. 그래서 부부분께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 평생에 엄청난 그 단단한 바위 위에 가정을 딱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살다가 삶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서서히 삶이 어두워지면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서서히 못 벌게 되거나 인기가 서서히 없어지거나 강의가 서서히 안 되면 적응을 해요. 준비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때가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마치 극장에 너무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불은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극장 안 가봤어요? 눈을 아예 한번 감았다가 네? 아예 어둠을 좀 더 적응하려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눈을 감는다. 감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냐면 눈에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 적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갈 정도는 보여요. 그러니 갑자기 살다가 어두워진 날이 오면 어떻게 살 건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멈추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 저 정도는 보이는구나. 그러면 정신은 맑고 마음은 차분하고 생각은 단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먼저 떠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일상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에 대한 생각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 친구들과의 관계 다 완전 반대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걸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는 연합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합의 첫 번째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컬러를 찾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말해요. 천장에서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시고 아이에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자기 숨을 쉬어야 내가 상대방에게 숨을 참고 맞춰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숨 쉬는지를 알아내는 게 1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남편은 어디에서 숨을 쉬지? 아내는 어디에서 숨을 쉬지? 이걸 알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항상 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부부다. 우리는 함께, 똥도 함께 싸잔 말이야, 자기야.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라는 단어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여보, 당신의 그 지점을 찾아봐. 나는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래. 더 좀 해봐. 그러다가 맞는 게 있으면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밀을 한번 풋풋한 커플 이야기예요. 네. 자, 저희는 100일 조금 넘게 사랑 중인 간호사 커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할 때부터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 여자친구는 서울, 이렇게 장거리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왔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어긋날 때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이 없어질까요?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랑의 이런 설렘은 참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많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래 못 가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때가 좋다. 부럽지만 이 주인공들을 꿀이 떨어지는 사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바로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딱 보자마자 네. 여기 다 결혼을 하셨는데 좀 나이대가 젊은 느낌이라 눈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살 차. 꽤나 나네요. 자, 그러면 남자분이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2년생. 그럼 여자친구가 2000년생이에요? 00? 2000년생이에요? 와, 샵이 2002년도 해체를 했거든요. 세상에, 진짜 너무 풋풋.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게 저희가 둘 다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해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일로 봐야 되면은 대전에서 이제 당일에 볼 때는 보고 네. 뭐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오거나 여자친구가 대구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뭐 길게는 한 2, 3주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만났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잠깐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남자친구분이 근데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본인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얼굴이요? 잘생겨가지고. 아, 여기도 얼굴이네요. 여기 지금 고이즈미 씨랑 같이 되게 얼굴 쪽이. 그럼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생겨서. 그거 또 외에 다른 거.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공주님 대접해줘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편, 공주님 대접받는 아내.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렇죠.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까? 거의 끝났어요. 아니 뭐 저 듣기 박사님, 힘드시더라도. 박사님, 네, 뭐 할 말도 없고 아니, 하고 아니, 싶은 아니. 말도 없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지금 표면상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막 풋풋해서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커플들이 좀 안 깨지고 계속 사랑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면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핸드폰이 3G였었어요. LTE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반주하시고 노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 그 4G가 나온대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멋있다.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야, 그래? 동영상이 그러면 막 완전히 뭐 영상을 핸드폰으로 끊기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G 유튜브 나왔을 때요, 영상이 되게 끊겼어요. 맞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맞아요. 근데 이제 LTE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전에 여러분 국제전화 하던 그런 세대시죠? 네. 응,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국제전화 할만하고 그 엄마들이 그래요. 전화세 나온다, 끊어! 그리고 내가 전화한다고 반드시 전화 연결이 안 돼. 맞아. 자꾸 끊기고.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는 잘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은 다 거기를 영양분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움, 결핍, 절절함.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건 많이 나오지만 진한 그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그리움을 또 다른 사랑의 장르로 마음껏 이렇게 좀 가슴으로 안아봐라. 글도 써보고 영상도 남겨보고 지금의 감정들을. 우리 커플에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는 지역도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돼. 근무 시간이 또 달라. 그럼 우리는 산을 2번 넘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더 애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이렇게 하고. 부부들은 다 자기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끼려고 그러면 끼지 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로 갈 때 그 플랫폼에서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세요 플랫폼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매번. 예? 그 애절하잖아요. 애절하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애절함을 줬거든요. 제가 공항 갈 때 아빠 가. 막동아 가라. 가라. 응.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엄청 크다니까요. 나중에 같이 살면 이 느낌 절대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좋음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번 큰 산을 넘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시간 안 맞으니까 연락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자마자 핸드폰 바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왔으면 막 또 안 왔으면 또 안 왔네. 그러니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거를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엄청 애절함으로 잘 향유해 봐라.
그러면 같은 곳에서 연애하고 바로 만난 커플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 다음은요, 본인을 거리를 두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신 아내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거리를 두고 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3년 차, 10여 년의 권태기 끝에 많이 편안해진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말에 예민한 사람인데 남편은 말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대화하는 방법을... 그런데 남편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긴 하나 봐요. 어느 날 김창옥 선생님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봤다면서 저에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좋았다가 온갖 감정이 드는데 우리 부부 지금처럼 무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어디 계세요? 네. 저 옆에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반반인 것 같은데. 아, 반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때예요? 이제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낮에 따로 지내는 시간에 뭐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 진짜 짜증났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무슨 판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 입장으로 살짝 얘기, 그건 되게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거는 속으로는 다 알고 나서 아이고 뭐 자기가 힘들었지 그 다 또라이 다 뒤져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벨벨벨 되는 새끼들 이런 거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문제를 덮는 거지. 아 근데 저도 그런 반응을 바라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되게 바짝 붙어 앉으셨네요. 아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말? 아니 나도 모르겠어. 뭐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막 깠다가 사이가 안 나쁘다고 했다가 부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부부 세계는 도대체. 그건 정말 자기들 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정의를 하게 돼요. 와이프는 와이프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이랬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서툴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연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딱 공연장 무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보일까요? 뭐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 관심 없어 보여. 공감을 계속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막 자기만의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 새끼 막 이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이 딱 되게 옛날 아버지처럼 딱 이런 게 있다가
딱 순간 이게 딱 풀어질 때 딱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마른 매화 나무에서 딱 꽃이 홍매화가 딱 이렇게 군집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또 옷도 되게 파란 걸로 지금 저 무슨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집사님들 수련회인가 뭐 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오셨나?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애드립을 딱 칠 때 여러분이 동시로 딱 이렇게 웃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배우자 사이에도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아, 나 그랬어. 그랬을 때 그랬겠네. 나 너무 짜증나더라고 할 때 그거 되게 짜증났겠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헤르츠로 할 때 이 헤르츠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창우가 아버지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 얼른 와. 근데 그날 오전에 강연이 하나 있었고 오후에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당일 취소는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보통 신나게 강의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너무 죄송해요. 저기 여러분이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불렀는데 유쾌하게 해달라고, 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약속을 어기긴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이 객석에서 엄청 큰 종이 땅 하고 치니까 그게 객석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그 하우링이 엄청 부드럽게 땅 오면서 제 슬픔을 순간 진동이 진동을 탁 만나서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 강의 10,000번 했는데요. 그날 강의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강의 너무 좋다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들이면 안 돼. 거두면 안 돼. 거두면 안 돼. 말아. 어쩌면 제가 보기에 우리의 슬픔은 언제 사라지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어리고 훨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사실 아내도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누가 말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배우자로서나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은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짜증났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강연이고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은 언어를 교정하는 치아 교정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모발 이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발 이식. 왜냐하면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티 안 나. 저는 진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자라던 걸 뽑아서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라지 않아요. 2개월 만에 다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심는데도 그런데 교정을 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 들은 언어값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거는 진짜 5번, 10번, 20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실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여자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냥 웃기죠. 앞뒤가 다르대. 스윗한 남자가 좋다고 해서 스윗하게 다가갔더니 느끼해서 안 어울린다고 하고요. 터프하게 다가갔더니 그냥 무섭대요. 어쩌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 만나자고 하면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안 와?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여자를 잘 모르는 걸까요? 프로포즈는 따로 준비하지도 말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기필코 하란 얘기죠. 이중적인 제 여자친구에 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지금 딱 보기 약간 풋풋해 보이는데. 네, 연애한 지 좀 그래도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되셨죠? 이제 9년 차 정도 됐어요. 되게 오래됐다. 그러면은 거의 다 모든 거를 거의 알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말 다 연차인데. 알아들을 연차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게임을 이제 이해를 아직 잘 못해요. 네네네. 싫어할 수 있지.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혹시 시간이 좀 있는데 좀 PC방 좀 갔다 와도 될까? 네. 그렇게 물어보면 갔다 와, 나 오늘 뭐 할 일 있으니까 오빠도 할 일 하고 재밌게 놀다 와. 해서 오케이. 신나게 이제 막 가죠. 벌써 불안한데? 퉁명스러워 벌써. 네. 이제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죠. 네. 오빠 언제 와? 그래서 아유 뭐 오늘 오후 내내 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다고 진짜 갔어? 가란다고 그냥 진짜 가냐? 언제 한 번은 이제 오빠가 좀 계획 좀 짜봐라. 언제까지 내가 짜야 되냐. 네. 다음 달이니까 몰래 제가 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오빠 이번 주 뭐 할까 해서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짜왔지. 뭐 아침 몇 시부터 오늘 어디 갈 거고 막 했더니 다 듣더니 별론데?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중간에 프로포즈 얘기가 나왔어요. 프로포즈가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좀 결심을 한 것 같은데. 한 얘기 나온 지는 한 1년 좀 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는 아직 나는 할 게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할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 네네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갑자기 아기가 낳고 싶다. 갑자기 뜬금없이 난 나면 한 5명 날 거니까 한 번은 프로포즈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백 하나 사주고 뭐 신랑 호텔 가가지고 막 프로포즈 하는 거 나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허례허식 같다. 그게 무슨 프로포즈냐. 그럴 거면 절대 하지 마라. 굳이 그런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한 달, 2달 뒤에 갑자기 헷갈린다. 나도 헷갈린다. 오빠 프로포즈 안 해? 오빠 프로포즈 안 해?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스토리가 충격적인데?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항상 이때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우리 생색팀이 국밥 먹다가 유럽 얘기 꺼낸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분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경우에? 근데 그거를 저도 제가 좀 그 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상한 건 아니고 많이 이상해요.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원래 약간 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전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감성적이어 보여요. 되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오빠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취미이고 존중을 해줘야 되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연락도 되게 잘했으니까 이 주말에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머리는 근데 알아. 가슴은 너무 서운해. 왜 오빠랑만 있을 때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지 조금 저도 제 고민이기는 해요. 아니 그럼 진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해봅시다. 네. 정확히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신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건 진짜 없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막 백 같은 거 욕심도 하나도 없고 백 같은 거 욕심도 하나도 없고 더 무섭다, 더 무서워. 저 말이 무서워. 백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가? 차라리 뭘 정해줘요, 빨리.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결혼을 지금 제가 할 땐가 아닌가가 계속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오빠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뭐 할 거면 제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서 미루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프로포즈의 문제도 아니고 게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분 안에 있는 내 스스로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되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연애지만 우리는 결혼할 마음도 있고 모든 관계가 부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여성분은 우리 남성분을 내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배우자한테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는 왜 이렇게 남들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잘 못해? 이중인격자야. 사실 근데 그 남자는 남한테 잘하고 자기 아내한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 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하고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돈을 보니까 돈을 좀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한 20년 됐어요. 엄마, 나 이제 말일이 되면 돈 보낼게. 창우가 고맙다. 엄마 감사하게 쓸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써. 엄마 5년 살고 뒤져. 20년 전에. 그리고 나서 금강산 갈 때가 있었어요. 네. 엄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이나 한번 가. 더 나이 잡수시면 못 가.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창우가 이러면 되는데 엄마 다 살았다. 무릎팍 힘들어갖고 그런데 가도 못해. 너나 써.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하고 또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처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그거를 돈으로 해서 나한테 주라는 건가? 근데 5분 만에 이제 누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창우가 우리 딸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전화 오셨어. 우리 막둥이 아들이 금강산 보내주는데 니네들은 뭐하냐고. 이미 가기도 했어. 가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말을 거꾸로 하는구나.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방송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뭐 돈 좀 보냈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아들 감사해. 엄마 100살까지 살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엄마가 이런 얘기를 듣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어느 정도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와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오빠 게임 재밌게 해. 이렇게 말은 하고 2시간 지났는데 계속 게임하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내가 이게 무슨 머리야. 내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무서운데요? 그리고 나 이성적인 여자야. 우리는 왜 자꾸 상대를 밀어내면서 나를 더 찾아오라고 말하는 걸까? 가.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찾아와. 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고 연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와의 이야기고 우리 여성분 안에 있는 여성과 여성의 이야기. 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프로포즈를 너무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계획은 하고 있긴 한데 예. 네. 아직은 보여줘. 음악 깔아줘. 혜영아, 가장 진심이 되는 게 뭘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온 게 있어. 이거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심인 것 같아서 챙겨왔긴 했는데 뭐야? 안 돼! 아이! 안 돼! 뭐야? 상품권 뭐야? 통장입니다. 통장? 이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이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나에겐 전 재산이기도 하고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요? 보여주는 거는 그냥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받아줬어. 와.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